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의 백준입니다. 네, 이번 장은 12장 멀티 스레드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저번에 이제 예외까지 해서 10장까지 이제 수업을 다 했는데요. 그 10장까지 수업까지 이제 진행하시면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쓰는 몇몇 기능들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몇몇 기능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쪽 계통으로 가시게 되면은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뭐 좀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요 책에서는 이제 람다식 법이 안 나와 있긴 한데 람다식도 사용하는 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따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바를 배우면서 왔던 부분들, 그래서 몇몇 가지 좀 빠진 것도 좀 있고 또 좀 상세하게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자바에 대한 이제 그런 기능들은 다 배웠고, 이제 뭐 자바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제 사용하는 게 11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11장 내용은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보다는 차라리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스레드까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1장을 빼고 12장으로 넘어왔고요. 앞에서도 제가 기말 힌트를 드린 내용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고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기말고사 수업 중이니 시험 중이니까요. 수업은 좀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비대면으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운영 체제가 이제 필요한 이제 메모를 뭐 할당받고 이런 흐름들이란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어요 그래서 뭐 멀티 스레드라는 용어가 있고 메인 스레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서란 뭐냐면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요. 프로그램이 어,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올라가요. 그런 메모리에 올라간 것들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 관리자 열리면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프로세스죠.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메모장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가 메모장을 실행시켜서 메모장이 열려 있다면 어, 네, 이런 식이죠. 메모장이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면 이거는 프로세서예요. 제가 여기를 닫으면 메모장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종료를 시키면 얘는 이제 다시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걸 실행시키면 메모장 프로세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프로세서가 어떤 코드를 하나를 가지고 실행시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프로세서가 하나의 싱글 가지고 스레드를 실행시킨다, 스레드를 쓴다. 그럼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코드에서 절차지향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도를 따르고 있죠. 예. 아무리 뭐 객체지향이라 하더라도 코드를 지나가는 곳은 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 자바든 C 언어든 만약에 우리가 스레드를 더 추가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그대로 진행되는 싱글 스레드로 구동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하면 이제 한 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작하는 것들을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실수할 일이 점점 적죠. 실수할 일이 적는데 스레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 뭐 손 두 개로 글을 쓴다든지 우리 손 두 개가 있으니까 손 두 개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는 사실상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예. 어, 이런 개념이 아니죠. 뭐 사람 두 명이서 어떤 글을 쓰는 게 아니죠. 그쵸?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 둘이서 쓰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사용하는 멀티스레드라고 이게 코어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빠르게 우리가 이제 컨텍 스위치라고 해요. OS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멀티스레드는 컨텍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문맥 교환, 한국말로 이제 문맥 교환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빠르게 전환해 주는 거죠. 그 프로세스 간의 이동을 빠르게 전환해 줌으로써 OS가 마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 어쨌든 어떤 프로세스 대신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 하나가 많은 로드를 가지게 되더라도 많은 노드를 그쪽에 가지고 가더라도
다른 프로세스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하는 데는 멈추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만든 프로세스 하나가 동작함으로써 다른 우리 메모장 하나 제가 이렇게 화면에 켰다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녹음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가 동작을 안 하지 않죠. 네, 어떤 많은 동작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동작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안에서는 멀티스레드라고 하고요. 어쨌든 개념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는 멀티스레드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운영이 되지만 OS적인 개념에서요. 또 프로세스들끼리 이제 여러 1번 프로세서, 2번 프로세서, 3번 프로세서, 4번 프로세서들은 또 이런 OS가 문맥 교환을 하죠. 또 스레드끼리도 문맥 교환을 하고요. 예, 멀티스레드끼리도 문맥 교환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메인 스레드의 이제 역할은 메인문이 이제 존재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아래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끝나죠. 이게 이제 메인 스레드 문이고요. 요 다음 장 내용상 설명드릴 때,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코드들을 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다 진행하고 나면 끝나면 종료가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세스 기준입니다. 프로세스 기준에서의 스레드의 기준이고요. 이건 싱글 프로세스의 이제 얘기고, 멀티 프로세서들은 이제 어떤 뭐 객체 하나가 왔을 때 옆으로 가서 가고, 근데 이게 이제 스레드다 보니까 동시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 왔는데 얘도 이렇게 동시에 내려가고, 여기도 같이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메인 프로세서가 끝나면 메인 스레드가 끝나면 얘네들이 여기 중간에 멈춰 여기 중간까지 왔다 하더라도 다 같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프로세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메인 프로세서를 어떤 걸로 두냐에 따라서. 그래서 메인 프로세서가 끝나기 전에 는 이런 스레드 1, 스레드 2라는 작업들이 먼저 끝나줘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물론 내가 뭐 프로그램을 중간에 끝내도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긴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든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기본적으로는 메인 프로세서가 끝나기 전에 다른 프로세서들이 끝나는 게 가장 어, 전형적인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메인 프로세서 끝나게 되면 중간 내어도 프로세서들을 1번, 2번은 자동적으로 메모리에서 반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메모리적인 영역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메인 프로세서, 메인 스레드라는 개념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건데 메모리의 메인 메모리 안에는 우리가 이제 상수 영역이라는 곳들을 반환하게 되면 아무리 얘네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메모리 상수 영역에 있는 뭐 클래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반환이 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메모리에 반환이 되면 이런 작업하고 있는 스레드는 다 반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끝난다. 이거는 이제 메모리적인 개념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냥 스레드적인 개념에서는 메인 스레드만 살아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메인 스레드가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레드인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멀티 스레드 이제 작업하는 거, 뭐 네트워크도 붙이고 모드 붙이고 이런 메인 스레드는 프로세서 동작해서 계속 동작하면서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바는 사용하는 방법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적으로 이제 거의 자바에서는 이제 객체가 주다 보니까 객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레드를 new 해가지고 객체처럼 사용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run이라는 메소드가 스타트를 통해서 그 객체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 이거는 이제 호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 얘는 익명 객체로 사용한 익명 객체를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익명 객체를 보라는 건 아니고 익명 객체 쪽으로 가르쳐 드릴 건 아니고 객체 생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런 예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메인 스레드가 존재하고 객체를 생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객체화돼 있는 거고 이 객체화에서 얘를 이제 이 작업을 실행시키고 싶은 거는 메인 스레드에서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랑 여기에는 같이 동작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코드들 보면 얘는 제가 실행시킬 건 아닌데 코드를 보면 네, 여기 코드에서 보면은 이제 슬립이라는 를 넣었어요.
스레드에 이제 슬립이라는 걸 넣어서 50mm 정도 이제 슬립을 넣는데 요게 이제 비품을 내는 그런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띵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 띵 소리 나는 건데 이거와 0.5초 일시 정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와 얘를 동시에 실행이 안 되겠죠. 처음에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 얘가 먼저 5번 돌고 그 다음에 얘가 5번 돌 거예요. 한번 뭐 실행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근데 이게 조금 코드가 잘못 짜져 있어서 얘를 한 1초 정도로 올려야지. 여러분들한테도 이 소리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동영상 하면서 이 소리가 여러분들한테도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1초 정도로 해야지 좀 소리가 잘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게 좀 같이 동작하는 걸로는 안 나가는데 뭐 네. 지금 방금 출력을 이렇게 제가 짧게 할게요. 그냥 어차피 소리가 나갔나 안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이제 마이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나오기 전까지 여기가 동작하고 나온 건데 이 글자 출력과 얘를 같이 하는 걸로 예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PPT에서는요. 그래서 같이 출력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레드로 실행시키는데 스레드 런 코드에다가는 비품을 내는 거를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어, 메인 스레드에서는 출력하는 문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해서 드렸듯이 비프를 뉴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스레드를 넣어서 그 다음에 스타트를 시키면 되죠. 네, 요 클래스를 여기 스레드 넣는 거죠. 요 객체를 생성하고 이 객체를 여기에 메소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실행되게 실질적으로는 저게 실행되게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보면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얘는 아예 바로 요거는 요거부터 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요 비프 타스크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레드라는 거에 이제 객체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요거를 인터페이스 하고 있죠. 너너블이라는 거를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용한 거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죠. 스레드를 아예 처음부터 얘를 선언하는데 얘는 상속을 받으면 돼요.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그 대신 런을 재정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기본 구조니까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상속받아서 쓰는 거. 방금 요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PPT에도 두 개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요렇게 구성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한번 돌려볼게요. 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 메인 스레드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거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너너블이라는 걸로 이거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를 로 선언을 해서 왜냐면 인터페이스가 이제 메소드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인터페이스를 메소드로 집어넣는 방법인데 얘를 아예 스레드로 상속을 받으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 작업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은 이제 런 쪽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이거는 익명 클래스 하는 부분이네요. 여기 지금 네, 요 사용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방법을 요 앞에 장에서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실행시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몰라서 네, 한번 그냥 실행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띵띵띵띵 소리가 같이 이거 동시에는 아니지만 스레드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요 런 쪽이 요 동작을 하고 얘는 출력으로 프린트 아웃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그 스피커 쪽으로 출력하는 부분인데 이게 슬립이 500이다 보니까 띵이 긴데 되게 짧게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 500으로 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1초로 좀 변경하시거나 뭐 3초나 더 크게 변경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변경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코드를 짜실 거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실습 한번 해보시면서 얘를 뭐 2초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소리랑 이런 것도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시에 운영이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이제 클래스고요. 러너블로 구현하는 클래스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그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방법은 여기는 여기를 무조건 재정의를 하라고 되어 있죠. 런 메소드를 무조건 재정의하고 익명 개체를 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둘 수 있다. 근데 익명 개체는 어차피 지금 볼 건 아니니까요. 익명 개체 쪽은 보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익명 개체 쪽은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이제 스레드 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러너블이랑 좀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죠.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고 메소드를 넣지 않는 대신 스레드 객체로서의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아까와 동일한 코드예요. 네, 동일한 동작을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요. 예, 보통 이렇게 더 많이 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로 이렇게 객체를 스레드 객체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 두 개를 분리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상속은 다중 상속이 안 돼요.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인터페이스가 되죠. 상속 하나에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까지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가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가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가 누군가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라면 이 방법으로는 사용을 못 하겠죠. 이 방법으로는 사용을 못 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레드 쓸 때 굳이 뭐 딴 거를 상속받는 데보다는 내가 만든 클래스로 이제 동작을 하고 걔를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다른 상속받고 있거나 인터페이스 되어 있는 객체를 갖다 활용하는 구조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굳이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방법이라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일한 동작이니까요. 이거는 뭐 굳이 따로 실행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의 이름을 이제 세팅하는 것 중에 이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스레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이제 setName과 getName을 통해서 클래스 이름인데 저도 사실은 이건 잘 안 사용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걸로 이용해서 디버깅 할 때, 네, 디버깅 할 때 어떤 스레드가 동작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 스레드에도 이름을 정해주고 걔를 디버깅 할 때 출력을 하면 왜냐면 디버깅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요 디버깅 요걸로 이제 디버깅 할 수 있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는데 스레드는 사실 디버깅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쵸? 스레드라는 건 어쨌든 동시에 이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어딘가에 위치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는다 했을 때 스레드를 브레이크 포인트로 잡는 거는 좀 까다로워요. 전체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도 어디를 잡을까, 어디가 누가 먼저 실행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저런 겟네임과 이런 거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하지 않고 뭐 디버깅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보시고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특이사항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름을 정의해주고 그 이름대로 스레드가 출력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정하고 출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스레드 동기화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하면서 이런 그 세마포라든지 이런 리눅스에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존재해요. 인계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 중에 이제 그냥 인계 영역이라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도 메모리에다가 똑같은 객체에다가 메모리에다가 100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50을 넣어놨어. 근데 출력을 하게 되면 이 100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100이 출력이 돼야 되지만 스레드다 보니까 같은 메모리 영역에 이쪽에서 50을 먼저 여기서 바꿔버리니까 100 넣는 건 다 사라지고 여기서도 50이 출력이 되고 여기서도 50이 출력되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동작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 2초간 이제 일시정지라는 슬립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계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줌으로써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OS를 들으면 되게 다양한 수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임계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쪽에서 배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임계 영역 때문에 얘를 코딩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이걸 그냥 그렇게 실행시켜 보면 실제로 한번 코딩을 실행시켜 볼게요. 스레드 A가 있고 스레드 A도 런이 있고요. 스레드 B에도 런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레드 잘못 네, 요거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건 잘못된 거예요. 예, 요거죠. 7번입니다. 그래서 유저 1번에도 런이 있는데 이때 100을 세팅하고요. 센 메모리에다. 그리고 유저 2번에도 스레드를 실행시키는데 얘는 50을 세팅을 해요. 그쵸? 그래서 calculator를 보면 메모리가 들어오고 나면 2초간 슬립했다가 출력해주는 기능을 이거 캐치 이건 아니군요. 예. 요거죠. 2초간 메모리에 저장해주고 내 객체에 저장해주고 슬립하는 그런 거고 메인문에서 보면 네 이쪽에서 보면 하나의 객체만 요 calculator는 하나의 객체만 생성됐어요. 이 calculator는요. 그리고 이 객체를 여기에 이제 메소드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를 해주면 얘에서는 100을 입력할 거고요. 얘에서는 50을 입력하지만 실제 이제 돌려보면 2초 있다가 출력되는데 둘 다 50, 50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 여기죠. 여기서 출력이 되는데 2초 있다가 출력하라고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슬립이 들어갔을 때 유저 2번에 있는 우리 스레드가 메모리를 50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같은 객체를 사용하는 이 calculator 객체가 동일한 객체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calculator와 여기에 들어와 있는 calculator 동일한 객체다 보니까 동일한 메모리에다가 같이 쓰게 됨으로써 여기 메모리는 동일한데 여기서도 여기다 쓰고 여기서도 여기다 쓰다 보니까 요거를 출력을 여기서 먼저 출력하고 여기서 먼저 그 다음에 출력하면 모두 요 50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동기화하기 위해서 임계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계 영역은 어떤 임계 영역이 지정된 애는 단 하나의 코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동기화 메소드라 그래가지고 스레드 1번과 스레드 2번이 있는데 어떤 일반적인 메소드는 둘이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요. 누가 먼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두 개 동시에 딱 실행시켰을 때 상대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런 코드 보시면 요렇게 스타트를 먼저 누른 애가 먼저 들어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어, 이 두 개의 코드 중에서 누가 먼저 유저 1번, 유저 1번에 있는 게 먼저 들어올지 유저 2번에 들어오는 게 먼저 들어올지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유저 1번에 있는 스타트가 먼저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이 밑에 다른 동작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스레드가 먼저 올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 100% 먼저 온다는 게 아니에요. 얘를 딱 실행시켰을 때 당시에 바로 OS에서 문맥 교환을 통해서 얘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여기가 또 스타트가 들어왔을 때 이때 뭐 제공한다 그러면 뭐 이거는 지금 사실은 위에 이런 두 개의 동작이 있기 때문에 거의 확률상도 낮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같이 딱 붙어 있는 코드 두 개가 밑에 또 유저 뭐 2번에서 여기에 만약에 스타트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누가 먼저 들어올지는 OS가만 아는 거죠. 우리가 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여기로 내려왔을 때 누가 먼저 들어올 확률은 먼저 실행된 스레스가 먼저 들어올 확률이 높지만 어떤 누가 먼저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는 일반 메소드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임계 영역을 설정해 놓은 동기화 메소드라고 지정되어 있는 애들은 만약 스레드 1번이 먼저 도착했다면 스레드 2번은 못 들어가요. 반대로 스레드 2번이 먼저 도착했다면
스레드 1번이 못 들어가겠죠. 얘가 먼저 도착을 했다면 여기가 동그라미 됐다면 여기서 표기를 읽겠지만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기 싱크로나이즈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임계 영역이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으니까요. 네. 동기화되어 있는 메소드라고 하는데 요 키워드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를 임계 영역이라고 하고 얘 사용되는 키워드만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접근 제한자 사이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그 코드죠. 칼큘레이터 코드네요. 이 메소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어, 동기화되어 있는 메소드가 되는 거고 동기화 메소드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임계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가 단 하나의 스레드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는 스레드를 실행시켰지만 얘가 끝날 때까지는 이 얘는 못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임계영역을 선언해 버리면 스레드 자체가 마치 어떻게 이제 임계영역을 구성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스레드 자체가 어 그냥 스레드의 역할 자체가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네, 2초에서 100 나오고 50 나오고 이렇게 해서 스레드를 해놨지만 스레드가 나오기보다는 이 메소드가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쵸? 네, 요거 이렇게 해서 장 하나가 끝났고요.